주세요. 일단 사인 좀 할게요. 비서네요, 거의. 뭐 그런 셈이죠 뭐. 자, 원하시는 사업 말씀해 주십시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농지임대 스탁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라고 하면요,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농사를 직접 짓기 좀 어려움을 겪고 계셨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오늘 일타 강사님이 오셨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농지은행처의 농지사업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민주 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남 무안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강재환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농지임대 수탁 사업 어떤 사업인가요? 농지임대 수탁 사업은 농업인이나 비농업인께서 소유하고 계신 농지가 있는데 네. 직접 작용하시기 어려울 경우에 저희 공사에 맡기셔서 저희는 그 농지를 받아 청년농 등에게 장기 임대해주는 사업입니다. 네네. 최근 들어 농업 분야의 노동력이 감소하고 고령화됨에 따라서 네네. 직접 작용하기 어려운 농지의 이용 효율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정적인 임대소득 보전을 위해서 위탁기간도 보장이 되는 건가요? 네, 물론입니다. 저희 임대수탁 사업의 임대기간은 최소 5년부터 농작물 재배의 경우에는 최대 10년이고요. 시설물 설치나 과수목 식재의 경우에는 네. 최장 30년까지 또 설정할 30년? 수 있습니다. 네. 10년, 30년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요. 다만 재계약의 경우에는 최소 계약 기간을 3년부터 설정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상이 되는 농지를 가지고 있는 농업인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농업인도 물론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저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로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비농업인도 가능하시고요. 1996년 1월 1일 이전에 농지를 취득하신 법인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비농업인이 소유하는 농지 있잖아요. 요거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 수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비농업인 분들께서 농지를 취득하셨을 네네. 때는 농업 경영으로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네. 그렇게 이용하지 않으시면 향후 처분 의무가 이뤄질 수 있는데요. 저희 공사에 농지를 맡기셨을 때에는 네. 해당 임대 기간 동안에는 그 처분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제 또한 장점으로 네. 말씀드리면은 저희 공사에 8년 이상 임대를 맡기셨을 때에는 그 농지가 이제 비사업용 토지에서 사업용 토지로 용도 변경이 되면서 양도소득세 중과세 부분이 절감된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리님이 설명하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서류에 사인해야 될 것 같아요. 주세요. 일단 사인 좀 할게요. 제가 만약에 농지를 네. 상속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제가 농업인이 아니라 이렇게 방송 일을 막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농지 매도를 하지 않는 이상은 반드시 임대 수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반드시는 네. 아니고 상속농지 같은 경우에는 취득일자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199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신 농지 같은 경우에는 자경이나 개인간 임대, 저희 공사의 임대수탁 모두 가능하십니다. 네, 다만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신 농지 같은 경우에는 면적으로 다시 한번 나누게 되는데 1헥타까지는 자경, 개인간 임대, 공사 임대수탁 모두 가능하시고 네네. 1헥타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경이나 저희 공사에 임대수탁 하시거나 처분하셔야 된다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도 좀 혹시 뭐 알고 계셨던 내용인가요? 저는 조금 많이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사 측에서 제 업무를 봐줘가지고 편집을 저희가 봐줘가지고 확인하니까 비서네요, 거의. 뭐 그런 셈이죠 뭐. 자, 원하시는 사업 말씀해 주십시오. 주말 네. 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하신 농지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 공사에 임대수탁 할 수 있을까요? 헷갈리긴 하는데 일단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님은? 기권하겠습니다. 될 것 같은데요. 두 분 다 틀리셨습니다.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하신 농지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이용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따라서 임대차는 불가능하시고 다만 주말 네. 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을 하셨어도 해당 농지 소유자분께서 농업인의 요건을 갖추시고 그 해당 농지를 농업 경영으로 이용하신다는 부분이 증명이 되면은 네네. 저희 공사에 향후 임대수탁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임대수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첫 번째로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의 농지는 저희한테 임대수탁이 불가능하십니다. 네, 또한 두 번째로는 개발 예정지 아니면 개발구역 같은 경우에도 불가능하시고요.
세 번째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농지로서 토지 이용 의무 기간 2년을 네네. 채우지 못한 농지는 저희 공사의 임대 수탁이 불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그 증여나 상속을 받은 농지일 경우, 그다음에 무상증여가 아니라 취득일거 규모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임대수탁 제외 유형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너무 어렵네요, 이 내용. 임야에 해당하는데 지금 직접 농업을 하고 있다면은 임대 수탁이 가능한 농지로 봐도 될까요? 경작이나 재배하는 곳이면 당연히 농지 아니에요? 그쵸, 대리님? 잘 맞죠? 땡, 아닙니다.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임야 같은 경우에는 네. 농지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수탁 신청도 불가능하십니다. 예전에는 일정 기간 동안 경작을 하면은 네. 농지로 그 인정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신데, 네. 이게 예전에는 그 농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농작물 재배에 3년 이상 이용된 임야 같은 경우에는 농지로 인정될 수 있었는데, 이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임야는 농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16년 1월 21일 이전에 네. 농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농작물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농지 같은 경우에는 종정 규정에 따라서 농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요. 네. 근데 아직 중요한 부분이 좀 남았죠. 임대 위탁 시 임차료 산정 기준도 중요합니다. 임차료 산정은 저희 네. 공사에서 해당 지역 임차료 수준을 조사한 조사값이 있습니다. 그 조사값에 의해 추출된 최고 최저값 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조사 내용은 네.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임대인과 임차인의 생각이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 임대료가? 우선은 구간은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임차료가 결정되는 게 원칙인데요. 해당 농지 여건에 따라서 그 저희가 설정한 최저치랑 최고치를 넘는 범위의 임차료가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최고값을 초과하게 되면은 시설물 설치라든지 특용작물 재배 등의 특수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지사 심의회를 통해서 조정하거나 협의하시는 게 가능하십니다. 알면 할수록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좀 보호할 수 있다라는 게 좀 많이 느껴지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임대인이 내야 되는 농지 임대 수탁 수수료, 요거는 또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는지 요것도 궁금해요. 저희 수수료는 네네. 매년 약정된 임차료에서 5%씩 공제하고 임대인한테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저희 사용대차라고 가족 간에 하시는 계약도 있는데 이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 시에 한 건당 10만 원씩 납입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임대 수탁을 맡긴 농지마다 면적 차이가 크잖아요. 네. 근데 그 수수료를 5%로 지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사업 최초 시행 연도인 2005년부터 2013년까지는 면적에 따라서 차등부가 있습니다. 따라서 면적이 클수록 수수료를 좀 낮춰주는 방식으로 이제 8에서 12% 가량으로 수수료를 책정했는데요. 네네네. 네, 2014년부터는 이제 여러 여건 변화가 있어서 면적에 따라 차등 부과하지 않고 일괄 5%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한 저희가 10년 이상 장기 임대했을 경우에는 네네네. 이 산출된 5%의 수수료에서 25%를 추가로 감면해드리고 있어서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농지 면적이랑 또 관계없이 모든 임대인들의 또 수수료 부담이 좀 줄었다는 점에서 또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그럼 임대인이 지불한 수수료, 이건 어디다 쓰이는지 저희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저희 공사에서 시행하는 임대수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 예산 없이 저희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네. 예산이 없어요? 네, 그래서 따라서 계약 체결부터 계약 체결 이후에 사후관리, 채권관리 등의 모든 일련의 행정 업무의 이제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또 쓰인다고 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네. 다른 사람에게 임대 위탁 중인 농지를 혹시 팔 수도 있나요? 안 됩니다. 왜 자꾸 안 된다고만 하시는 거죠? 안 됩니다. 다만 임대수탁 계약을 해지는 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지하실 경우에는 위약금과 손해배상금,
저희 사업 참여에 대한 제안을 받게 됩니다. 아, 네네. 첫 번째로 위약금 같은 경우에는 연 임대료의 10%씩 남은 기간으로 계산해서 부과하게 되고요. 손해배상금 같은 경우에는 해당 농지에 임차인께서 투자한 투자 비용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 투자 비용에 대한 보상도 해주셔야 됩니다. 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 사업에 향후 5년간 참여할 수 없다는 점도 크게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 5년 동안이나. 네. 위약금은 네. 농지은행에서 그럼 가져가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는 위약금을 받아서 임차인에게 드리게 됩니다. 이것도 그럼 임차인을 배려를 하신 거죠? 임차인은 그 계약 기간 동안 농사를 지으려고 하셨는데 네. 농사를 못 지으셨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 위약금은 임차인한테 드리는 게 맞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들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대표님은? 아유, 아주 그냥 쪽집게 강사를 제대로 모셔오셨네요. 농지 임대 수탁 사업에 하나부터 10까지 좀 쭉 한번 알아봤는데 뭐 자세한 내용들이 더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어디로 물어본다? 지사로 전화하시면. 저희 지사나 콜센터가 있습니다. 네네네. 네, 콜센터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농어촌사 농지은행과 함께 경영회생 사업도 했고 뭐 임대 수탁, 농지 매매 많은 사업들이 있거든요. 진짜 농업인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꼭 전화 주세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실 겁니다. 화이팅! 저희를 믿고 농지를 맡겨주시는 만큼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찬 정보의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